저 오른쪽으로 되는 애들은 다 VLOOKUP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애들은. 자, 여러분들이 총점 구하는 거는 함수를 이미 배웠고 굉장히 쉽죠. 자, 위에 있는 도구들을 탭에 대한 각 도구들을 잠깐 접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함수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도구 상자는 잠깐 접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F2를 툭 치면 이렇게 위에 있는 도구들이 접히죠. 자, 이 상태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총점은 뭘로 구하죠? 5과목의 시험을 봤습니다. 박연이란 사람은 5번의 시험을 봤는데 이 총점 전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함수는 뭘 써야 되죠? 더하기. 전부 더한다 라는 뜻이죠. 더하는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sum이잖아요. sum.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자, 여기다가 sum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직접 타이핑하는 게 좋습니다. sum에 관련된 함수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sum, sumif, sumifs, sumproduct 이런 함수가 있고요. 이게 아래쯤에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dsum이라고 있습니다. 이 함수도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상용 함수는 sum, sumif, sumifs, sumproduct 그 다음에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쓰는 sum을 말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주로 썼던 함수를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엑셀에 이렇게 탑재를 시켜놨습니다. 자, sum이라는 것이 선택이 됐으면 이 함수를 직접 쓰려면 탭키를 누르시면 가로가 열리겠죠. 자, 탭키를 눌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를 직접 주거나 아니면 범위를 줄 수 있습니다. 넘버는 숫자만 주는 게 아니에요. 범위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점수에다가 박연이란 사람의 1차 점수에다 클릭을 한 다음에 드래그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sum 함수를 입력했는데 이 범위가 입력하면서 풍선 도움말이 왼쪽으로 이렇게 파고들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ESC 누를게요. 취소입니다. 자, 여기 답을 쓰는 부분을 전체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게 지금 가운데 정렬이 돼 있어요. 한번 볼까요? 도구를 다시 펼치려면 뭘 눌러야 되죠? 컨트롤 F1입니다. 자, 여기 가운데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 쓰는 부분들을 블럭을 잡은 다음에 왼쪽 정렬로 맞춰 놓으면 이 함수에 대한 도움말이 이쪽으로 겹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클릭을 했고요. 등호 입력하고요. sum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탭을 누르면 가로가 열리고 준비 상태가 끝나는 거죠. 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아까처럼 드래그를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이 글씨가 이쪽으로 이렇게 덮쳤었는데 지금 겹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딱 보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자, 지금 이렇게 H5부터 L5번지까지라고 나왔죠. 자, 이걸 잠깐 제가 읽어보면 는이란 말은 위에도 써져 있어요. 수식 입력줄에. 자, 등호는 계산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sum은 합계를 구할 거예요. 가로 열고요. 가로는 어떤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H5번지부터 L5번지까지란 뜻이죠. 이 콜론이란 말은 뭐뭐에서 또는 뭐뭐부터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H5번지부터 L5번지까지를 더한다. 이건 엔터 치면 답이 나오잖아요, 지금. 자, 엔터 한번 쳐볼까요? 자, 답이 나왔어요. 342가 이렇게 나왔죠. 이걸 더블 클릭해보면 이 안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두 번째 답을 계산할 때는 지금 엔터를 쳤어요. 또 등호 입력하고 sum 한 다음에 또 범위를 잡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고 위에 거를 클릭하면 이 위에 셀 여기가 지금 M5번지잖아요. 여기는 실제 수식이 들어있죠. 이렇게 함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끌어내리면 얘네가 행을 바꿔가면서 복사를 해줄 겁니다. 행을 체인지 하면서 복사를 해줄 겁니다. 이거 더블 클릭해보면 아까 다시 볼 수 있죠.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내려간다고요? sum은 그대로 오는 거고 H5부터 L5번지가 하나 내려오면 H6에서 L5번지로 되는 거고요. 여기 아래는 세 번째 줄에는 H7에서 L7번지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8번지가 되겠죠. 여기 네 번째 줄에는
H8번지부터 L8번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증가하면서 복사가 된다. 자, 이 상태에서는 드래그가 안 되니까 엔터를 치고요. 수식이 있는 자리를 클릭을 해야죠.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자, 수식이 있는 자리에 클릭을 하고 까만색 십자, 여기 보면 까만색 점이 있어요. 셀의 우측 하단에 보면 검정색 점이 있죠. 이걸 마우스를 위에다 올리면 검정색 십자가가 됩니다. 이때 드래그를 쭉 하면 복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렬은 나중에 할게요.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파도 표시예요. 컨트롤 파도. 자, 파도를 누르면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H5부터 L5번지까지가 H6에서 L6번지까지, H7에서 L7번지까지 이렇게 8, 9, 10 이렇게 하나씩 증가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내려오면서 하나씩 증가가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다시 원래대로 화면으로 작업 화면으로 가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파도를 누르면 원래 화면으로 복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점은 계산을 했고요. 자, 다음에는 총점 순위를 한번 구해보죠. 순위란 걸 뭘 말하는 거죠? 이 총점에 대한 이 총점, 이걸 색을 좀 칠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이 총점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말하면 342점은 이 노란색 범위에서 몇 등인가요? 라는 뜻이죠. 두 번째 답은요. 319라는 숫자는 이 노란색 범위에서 몇 등인가요? 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405라는 이 숫자가 이 노란색 범위에서 몇 등인가요? 라는 뜻이죠.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순위를 계산하는 식이 있죠. 이건 함수가 랭크입니다. 랭크. 랭크를 치면 랭크에 관련된 함수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세 번째 거를 일단 선택을 해보죠. 탭키를 누르고요. 탭키를 누르면 가로가 열렸죠. 여기 인수가 몇 가지 들어가냐면 넘버, 레퍼런스, 오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세 가지. 넘버는 내가 등수로 알고 싶은 숫자를 말합니다. 나는 342점이 몇 등인지가 궁금하니까 342점을 클릭했습니다. 콤마. 했죠. 자, 까만색이 어디로 옮겨갔죠? 볼드가. 레퍼런스로 옮겨갔죠. 레퍼런스는 이 노란색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노란색 범위.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아까 342점이 몇 등이냐 이렇게 했으니까 342점이 포함된 범위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범위를 주세요라는 뜻이죠. 레퍼런스는. 이 범위는 자기 자신의 숫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 전체를 해서 끝까지 드래그를 하는 거죠. 자, 조금 있다가 등수를 구할 때 내가 조금 이따 하나 내리고 두 번 내리고 세 번 내리고 끝까지 내려갈 겁니다. 복사를 해서. 그러면 앞에서부터 예측을 한번 해보죠. M5번지는 하나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M6번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가운데 이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M5부터 M25는 M6부터 M26번지가 되고요. 하나 내려오면 M7부터 M2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 범위를 초과해 버리잖아요.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더 들어가고 두 개 빠지고 아래로 두 개가 더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만 등수를 구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 개 아래로 전체에다 등수를 전체를 구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 셀 주소가 변동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는 상황에서 F4키를 누르면 달러가 주소 앞에 뒤에 다 붙죠. 그래서 달러가 4개가 붙어 있잖아요. 지금요. 이걸 뜻하는 게 뭐냐면 행도 묶어놓고 열도 묶어놓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도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M5는 왜 안 묶었나요? 342점이 몇 등인지가 궁금했잖아요. 아래 내려오면 뭐가 궁금하죠? M6번지 319라는 숫자가 몇 등인지 궁금한 거예요. 아래 내려오면 405가 몇 등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묶어놓으면 안 되죠. M6, M7, M8, M9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 뒤에 있는 한 반의 전체 인원 노란색의 범위는 바뀌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콤마를 찍을게요. 이제 맨 마지막 인수로 왔어요. 오더라는 게 왔죠. 내가 이 등수를 구할 때 큰 수가 1등일까요? 작은 수가 1등일까요? 보통 우리가
숫자의 값으로 큰 게 1등일 때는 뭐 시험을 보거나 실적 점수를 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큰 수가 1등이잖아요. 이때는 내림차순이 되겠습니다. 내림차순. 큰 수가 1등이면 2등은 좀 작은 값으로 이동을 하고 3등은 더 작은 숫자에 3등을 주고 4등은 더 작고 작은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려간다. 그래서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떨 때 오름차순이 되느냐? 보통은 기록 경기 같은 게 있어요. 달리기라든가 수영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숫자가 작을수록 1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작은 숫자가 1등이고 큰 숫자가 2등, 큰 숫자가 3등, 더 큰 숫자가 4등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름차순이 되는 거죠. 지금 내림차순으로 할 겁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안 돼요. 탭키를 누르면 0이 써집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칠게요. 14등이에요. 14등.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이 정렬은 나중에 할게요. 여기가 1등이에요. 여기가 432점보다 큰 애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보면 자, 여기가 블루 컬러로 돼 있잖아요. 지금 432가 M19인데 여기가 몇 등입니까? 근데 노란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여기 중간에 있는 인수들은 M5부터 M25번지는 처음하고 끝이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움직이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 뒤에 0은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변하지 않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0이 입력이 됐겠죠. 엔터를 칠게요. 자, 이렇게 등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열은 가운데 정렬을 해놓을게요. 좀 보기가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정렬할게요. 그냥. 자, 이번에는 오늘 공부할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강료를 구하는데요. 수강료. 수강료는 찾아와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박연이라는 사람은 수강료를 얼마 낼까요? 이런 뜻인데 여기서 찾아와라. 오른쪽 표에서. 여기서 찾아오세요 라는 뜻이죠. 찾아오려고 보니까 박연이라는 사람 수강료라고 적힌 게 아니라 여기가 보니까 이름별 수강료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죠? 과목별 수강료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 이 표에서는 과목을 알면 수강료를 알려줄 수 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이쪽에 값을 찾으러 갈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목을 하나 들고 가서 여기서 찾아온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걸 들고 가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총점을 들고 가봤자 342점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서 어떤 이유로 찾죠? 여기서는 오로지 과목만 가져오면 나는 수강료를 알려줄게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내가 찾으러 가는 값은 이게 윈도우 중급이라는 과목을 하나 들고 와서 여기가 있나? 여기가 있나? 여기가 있나? 여기가 있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윈도우 중급이란 말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 수강료가 7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73,000원을 여기다 써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윈도우 중급이라는 애를 찾으러 갈 때 아래 방향으로 쭉 찾으러 가서 오른쪽에 있는 답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찾으러 가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는 거지만 답을 가져올 때는 열 단위로 이동해서 답을 가져온다는 뜻이죠. 여기서는 표가 지금 두 개의 열밖에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찾는 범위의 테이블이 표 범위가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된 경우, 이렇게 더 넓게 된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 보면 윈도우 중급을 찾은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열 단위로 가서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답을 가져온다. 열 단위로. 그래서 우리가 열 단위로 이동한다. 그래서 vertical lookup이라고 말을 하고 이거를 VLOOKUP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답을 가져온다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목을 찾으러 갈 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찾으러 가는 거를 우리는 VLOOKUP이라고 해요. VLOOKUP. 아래쪽으로 먼저 찾아요. 이렇게 몇 번째 행인지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열 단위의 이동을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찾으러 간다 값을 이걸 VLOOKUP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기서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vertical lookup이라고 그랬죠. VLOOKUP. VL만 치면 VLOOKUP이 나왔죠. 자, 탭키를 누를게요.
자, 여기 새까맣게 뭐가 나왔어요. 새까맣게. 너무 어렵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VLOOKUP이란, 이 lookup value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여기다 아래다 써놨는데요. 찾는 값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찾는 값이 누구 거냐? 내 거를 말합니다. 내 거.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돼요. 내 거 찾는 값은 윈도우 중급이에요.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C5가 됐지만 하나 내리면 C6, C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C5번지에 있는 값을 찾으러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콤마요. 까만색이 어디로 옮겨갔죠?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왔죠.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 이 윈도우 중급이라고 써져 있는 애를 어떤 표에서 찾을 건가요? 라는 뜻이에요. 어떤 표에서. 표는 여기가 있잖아요. 이 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전체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찾으러 가는 표는 이렇게 병합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합. 두 개의 셀이 하나로 병합이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행과 열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 전체를 주는 건 좋은데 병합되어 있는 건 안 된다. 이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R4번지부터 S12번지까지의 표 범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내가 이거 답을 하나만 구합니까? 쭉 내려가면서 구합니까? 쭉 내려가면서 구할 거예요. 그러면 C6, R5부터 S13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는 반드시 꼭 묶어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상황에서 F4키를 툭 치면 절대 참조가 됐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RW잖아요. 이 W를, 아니죠. R번지를 달러 표시로 묶어놓은 거예요. R4번지도 묶어놓고 S12번지도 달러로 다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F4를 한번 누르면 달러가 4개가 들어가요. 4개가. 아래로도 못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도 얘는 못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를 반드시 꼭 묶어놔야 됩니다. 자, 콤마를 찍으면 테이블 어레이란 이 까만색이 컬 인덱스 넘버로 왔죠. 컬 인덱스 넘버가 뭐냐면 컬럼이에요. 컬럼이 뭐냐면 이 표에서 내가 답으로 가져올 게 열수를 알려주세요. 열의 번호를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표에서는 여기 과목이 첫 번째 열이 되고요. 수강료가 두 번째 열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표가 3개로 늘려나면 어떻게 돼요? 3개가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네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열 번호를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열은 과목이라고 나왔고 두 번째 열은 8만원, 7만 5천원 나와 있는 여기가 수강료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열 번호를 주면 2를 주면 여기 있는 수강료를 알려주고요. 만약에 2를 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과목이 나오는 거죠. 3을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세 번째 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열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라고 줘야 되겠죠. 아직 안 끝났어요. 맨 뒤에가 레인지 루컵이라 따로 있죠. 자, 컴마. 까만색이 레인지 루컵으로 오니까 유사일치냐 정확히 일치냐 이렇게 나왔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뭘 찾으러 가죠? 말씀해 보시죠. 윈도우 중급. 이 중급을 찾으러 가보니까 이 표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이 문자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 윈도우 중급이란 글자하고 내가 찾으러 오는 이 표에서 있는 윈도우 중급이란 글자는 틀리면 안 되죠. 문자를 찾을 때는 완전히 일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일치라는 것을 엔터 치면 안 돼요. 아래로 내린 다음에 엔터 치지 말고 탭 키를 누르면 false라는 게 써집니다. 자, 탭을 눌러볼게요. 자, false로 써졌죠. 그러면 여기 써진 거를 해석을 해보면 C5를 찾으러 갑니다. 누구죠? 인터넷 윈도우 중급. 여기 내려가면요. 인터넷 중급. 그 아래 내려가면요. 오피스 중급. 얘네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어떤 범위로 찾으러 가느냐? 테이블 어레이. 이 표 범위로 찾으러 갈 겁니다. 이 표 범위예요. 표 범위. 여기가.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다 여기다 써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숫자 수강료를 써주겠다. 일치될 때 쓰겠다. 라는 뜻이에요. 일치될 때. 자, 여기까지 다 썼습니다.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엔터. 73,000원이에요. 73,000원. 윈도우 중급이 여기 보니까 73,000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더블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이 다 나왔죠? 요거는 콤마를 찍어줄게요. 콤마를 찍으면 얘가 회계서식으로 다시 고쳐지겠죠. 자, 이번에는 총점별 장학금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랬는데, 장학금은 여기에는 없잖아요. 장학금이. 이 표에는 장학금이 없어요. 그럼 장학금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 표로 가야 되겠죠. 이쪽 표로 찾으러 가는 함수는 뭐라고요? 말해보시죠. lookup입니다. lookup. 그런데 이렇게 찾으러 갈 때 아래 방향으로 먼저 찾는다라고 하면 VLOOKUP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장학금을 알려주는데 뭘 가져오면 장학금을 알려준다고요? 말해보시죠. 뭘 가져오면 알려준다고 나왔죠? 총점을 알려주렴. 총점을 알려주면 난 장학금을 알려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총점은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총점이잖아요. 여기 박연이라는 사람이 총점을 얼마죠? 342점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 찾아온다라는 뜻이에요. 이 표에서. 우리가 이제 기초를 공부하니까 같은 시트 안에다가 이런 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업무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런 표들이 다른 시트에 있어요. 다른 시트에 있거나 다른 파일에 다른 통합문서 파일에 존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시트에 있는 것도 나중에는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시트 안에다가, 같은 시트 안에다가 바로 옆에 보이게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건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요. 자, 장학금은 어떤 표로 찾으러 간다고요? 아래에 있는 표로 찾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 범위는 이렇게 다 줘도 됩니다. 왜요? 병합이 안 돼 있잖아요. 숫자가 아니어도 병합 다 줘도 되는데 이 범위를 이렇게 들여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총점을 342점을 찾으러 가는데 아래로 찾으러 간 게 아니라 오른쪽에 342점이 이 구간 안에 있나? 이 구간 안에 있나? 이 구간 안에 있나? 342점이 어디에 포함되나? 이걸 체크해 보려고 오른쪽으로 찾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hlookup이라는 함수를 써요. hlookup는 등호 입력하고요. hlookup을 썼죠. 이렇게. 이걸 쓰는 방법은 아까 VLOOKUP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lookup value는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해 보시죠. 내 거예요. 내 거.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이번에 갈 때 뭘 찾으러 간다고요? 342점을 내 걸 들고 갈 거예요. 자, 콤마. 테이블 어레이. 어떤 표로 찾으러 갈까요? 수강료 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장학금이니까. 이 표 전체에서 찾아도 되겠죠? 이렇게 범위를 다 줘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엑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찾지 않아도 될 범위가 들어오면 좀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만 실제 주면 더 좋아하겠어요. 물론 답은 나와요. 답은 나오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해야죠. 자, 이거 좀 이따가 이것만 답을 찾아오면 되는 게 아니라 아래도 드래그 해서 쭉 내려가면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M6번지 데이터가 얼마죠? 319점을 찾으러 또 갈 거예요. 어떤 범위로요? 이 블럭 범위로만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F4키를 지금 누르면 달러가 4개가 붙습니다. 4개. 4개가 붙어야 돼요. 자, 콤마요. 아까는 컬 인덱스 넘버였는데 아까는 컬럼 인덱스 넘버였죠. 근데 지금은 로우 인덱스 넘버예요. 로우가 뭐예요? 줄이라는 뜻. 줄 단위를 주세요. 답이 어디에 나왔나요? 첫 번째 줄이 답인가요? 두 번째 줄이 가져올 답인가요? 이 말이죠. 우린 장학금을 가져오니까 두 번째 줄에가 지금 장학금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답을 주세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3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세 번째 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번째 줄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2라고 써야 되고요. 콤마. 자, 우리가 342점을 찾으러 가보니까 342점이 일치합니까? 그 구간 안에 들어있습니까? 숫자와 숫자 사이에 구간 안에 들어있죠. 유사일치라는 말은 좀 이상해요. 이거 지금 미국에서 가져온 엑셀 프로그램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이걸 번역했다면 구간값 이렇게 쓸 거예요. 구간값이라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답을 우리가 유사일치 할 때 찾아오게 돼. 유사일치예요. 유사일치. 자, 탭키를 누르면 true가 써집니다. true가 이렇게. 자,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답이 나옵니다. 끝났으니까요. 자, 답이 얼마죠?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아마 수업료를 보면 이거 20만 원이 맞을 거예요. 윈도우 여기가 얼마죠? 342점이잖아요. 342점이 이 사이에요. 350점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맞겠죠. 그래 20만 원이 맞습니다. 자, 이것도 회계서식으로 고쳐놓을게요. 자, 콤마를 찍으면 회계서식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연습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이게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함수가 우리가 조건문이나 VLOOKUP 함수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연습을 꾸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퍼센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퍼센트. 할인율이라고 그래서 할인을 해줄 겁니다. 자, 5%, 7%, 11%, 13%, 15%, 17%, 19%, 21%, 23%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거 줄이 안 맞아요. 줄을 좀 맞춰볼까요? 가운데 정렬할게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색을 한번, 선 색깔만 한번 넣어보죠. 선 색깔. 테두리 가서 모든 테두리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지금 여기에. 자, 여기다가 노란색을 잠깐 집어넣어 볼게요. 이 노란색에 이 표가 있는 거예요. 표가. 인터넷 고급은 5%를 할인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5%를. 여기다 한번 구해 볼 건데요. 하나 삽입을 할게요. 삽입. 여기다가 할인율이라는 걸 써보고 싶습니다. 할인율. 얘가 할인율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애가. 여기다 할인율을 구할 겁니다. 여기다가. 선을 여기서 칠해도 되겠죠. 모든 테두리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할인율을 구하려면 뭐를 알면 알려주겠죠? 말해보시죠. 인터넷 고급이란 걸 배웠으니까 5%를 가져오겠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 VLOOKUP으로 이거를 5%를 이 사람은 윈도우 중급이니까 윈도우 중급은 얼마예요? 21%를 여기다 써줘야 되겠죠. 21%. 그러면 하는 것마다 윈도우 중급, 인터넷 중급이니까 인터넷 중급에 가서 7%입니다라고 각각 맞춰서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작아서 그렇지. 원래 이제 1000줄, 만줄, 100만 줄 이렇게 되면 이거 언제 가서 찾아오겠어요. 근데 찾아올 때 함수를 써야 되는데 과목으로 알면 아까 이렇게 수강료를 알려줬잖아요. 이렇게. 그럼 과목으로 알면 여기 써져 있는 할인율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과목을 알면. 이때 어떻게 찾아올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아래로 가면서 찾습니다. 윈도우 중급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아래로 쭉 가면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VLOOKUP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VLOOKUP.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래로 찾으로 내려가면 VLOOKUP입니다. 이렇게 하죠. 자, 한번 써보죠. VLOOKUP이에요. 이게 지금 왼쪽 정렬이 안 돼서 그래요. 얘가 왼쪽 정렬이 안 되니까 막 파고들잖아요. 얘가 왼쪽 정렬을 해놓으면 이게 안 파고들 거예요. 자, VLOOKUP을 배웠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찾는 값이 뭔데요? 내가 찾는 값은 윈도우 중급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윈도우 중급을 내려가면서 찾겠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테이블 어레이, 표범위를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표범위. 이렇게 표범위를 줬어요. 이거 픽스 한다고 그랬어요. F4로 막았습니다. 자, 고정해놨습니다. 픽스 했습니다. 자, 콤마. 열 번호를 주세요. 컬럼 인덱스 넘버. 그러면 여기 오른쪽 여기가 과목이에요. 과목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첫 번째 과목 자기 자신의 수가 1번이에요. 1번. 수강료는 2번. 그 다음에가 3번. 그 다음에가 W는 4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이 표 범위에서 이 표 범위를 줬어요. 아까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는 3번, 여기는 4번, 여기는 5번. 이렇게 이 표로 말미암아 표로 범위를 준다면 이렇게 되겠잖아요. 여기가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VLOOKUP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VLOOKUP은 이렇게 쓴 다음에 찾는 값이 윈도우 중급이다. 그러면 콤마 있어요. 범위를 잡을 때는
맨 왼쪽 열, 표에서 맨 왼쪽 열이 과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목이. 이렇게는 되지만 잘 보세요. 이렇게 오른쪽 범위로는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할인율이 어느 쪽에 나왔죠? 왼쪽에가 있잖아요. 왼쪽에가. 그럴 때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면 왼쪽에 내가 내 자신이 첫 번째, 왼쪽으로 두 번째 열, 그 다음에 세 번째 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내 자신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 과목이 첫 번째잖아요. 과목. 그 다음에 여기 할인율은 두 번째, 왼쪽으로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놓고 자, 잘 봐요. 자, F4로 고정했어요. 왼쪽으로 두 번째 거를 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그냥 여기다 2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2라고 쓰면 안 돼요. 항상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오른쪽 범위도 안 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2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율을 구하는 것은 이 할인율이 이쪽에 나와 있으면 되잖아요. 이쪽에 나와 있으면 오른쪽으로 두 번째 칸에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어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Vlookup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뭘 가지러 가는 거예요? 윈도우 중급을 가지러 갔고요. 컴만. 내 걸 가져온다 했어. 내 걸. 이 표 전체에서 픽스를 해볼게요. 고정했어요. 열 번호를 주세요. 그러면 윈도우 여기 과목이 1이잖아. 1. 그 다음에 여기가 2. 여기가 3.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 있는 답을 주세요. 컴만. 요거는 윈도우 중급하고 윈도우 중급이 글자기 때문에 문자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몇 퍼센트죠? 0.21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퍼센트로 고치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오른쪽하고 똑같잖아요.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써진 거하고 여기가 똑같죠. 왜? 윈도우 중급이니까 21%예요. 여기 보면 21%. 자, 이런 답은 구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얘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왼쪽으로 이렇게. 오류가 나오잖아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럴 경우에 왼쪽에 있는 거는 Vlookup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Xlookup 쓰는 겁니다. 자, Xlookup 이렇게 썼죠. 찾는 값은요. 윈도우 중급을 찾으러 갑니다. 어디로요? lookup value, lookup array라고 나왔죠. lookup table array가 아니에요. 아까는 table array로 나왔는데 지금 lookup array로 나왔죠. lookup array는 이 윈도우 중급을 어디서 찾을 건데요?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찾죠.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 이거 픽스할 겁니다. 여기서 찾아요. 컴마. return array라고 나왔죠. 답을 어디서 가져올 건가요? 답은 우리가 퍼센트를 가져와야 되니까 답을 가져오죠. 어디서요? 여기요. 여기 있는 답을 가져오겠죠. 여기 있는 답을 찾아갖고 이것도 묶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내려가면서 얘들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요. 자, F4로 눌렀습니다. 엔터 치면 답 나옵니다. 엔터. 21%라고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찾는 값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되는 애들은 다 Vlookup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애들은.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요. 1, 2, 3, 4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된 애들은 찾을 수가 있냐? 왼쪽으로 된 애들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왼쪽에 있는 값을 찾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Xlookup이라는 함수가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Xlookup은 되게 쉬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Xlookup이 너무 쉽죠? 한 번만 해보죠. 자, 왼쪽으로 가서 찾아올 수 있어요. Xlookup이에요. 자, 찾을 값은요. 윈도우 중급을 찾으러 갈 거예요. 어디로요? 자, 이 범위에요. 찾을 범위 여기서 찾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 되게 크면은 전체를 다 설정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움직이면 안 돼요. 내려가면서 이 범위가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F4. 콤마요. 자, 그 다음에 return array가 뭐라고요? 어떤 답을 드릴까요? 답을 어떤 걸 써줄까요? 찾아가지고. 나는 지금 수강료가 아니라 얘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퍼센트, 즉 말하면 할인율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도 내려가면서 이 데이터가 노란색이 바뀌면 안 되니까 F4를 고정을 할 거예요. 엔터 칩니다.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Xlookup이라는 이 함수는
윈도우즈, 그러니까 오피스 365 버전 이하 버전에서는 안 돼요. 그가 아직 함수로 거기에 올려있지 않죠. 나중에 합해지겠죠. 합해지기는. 근데 지금은 365 버전에서만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이제 엑스루컵이 없어도 이걸 찾아올 수 있어요. 찾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인덱스라든가 매치라든가 이런 함수를 조금 더 배워야 돼요. 더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인덱스 매치로 하면 조금 더 어려운데 이렇게 엑스루컵으로 하면 간단히 구할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